네, 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벌써 기대로 약간은 좀 설레실 텐데 양쪽 지수가 잘 이런 미국의 온기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3% 정도의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는 2480선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하루 만에 거의 80포인트에 육박하는 급등으로 출발이 되네요. 3.2% 오르는 수치, 포인트로는 77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2480선 부근에서 현재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재차 상승 움직임 재개되면서 이제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3% 정도의 갭상승 출발 역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22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729.65포인트, 730선 부근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장에서 좀 아슬아슬했던 5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그 위쪽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730선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코스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아니면 장중에 뚫고 올라가느냐,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압도적으로 상승했던 미국 증시의 온기 덕분인지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한 100여 개밖에 안 돼서요. 대체로는 다 상승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IT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또 기술주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PSK, 장비주들 위주로 10% 이상의 갭상승 출발 대기하는 종목군들 상당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것은 증권주가 움직임을 나타낼 채비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이런 브로커리즈 강자 위주로 해서 현재는 플러스권 움직임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모멘텀은 여전합니다. 이 네옴시티 컨소시엄에 참가를 했다거나 뭐 이런 업체들 즉 간접적으로 상당히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을 찾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우글로벌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1일 금요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 클라이막스에서 상당히 좀 축포를 터뜨릴 것으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오늘 신규 상장주 있습니다. DTN CRO라는 업체 신규 상장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소비 시즌에서도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이 11월 11일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도 좀 많이 불리는데 중국의 광군제 디데이죠. 거기에다가 싱글스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연 이 광군제 끝나고 나서 소비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의 채권시장 휴장입니다. 이 정도로 일정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본장 시작해도 동시효과 구간과 거의 유사합니다. 3% 정도의 갭상승의 흐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480선 부근입니다. 3.31% 오름세 보여주면서 2481.73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80포인트 정도 바짝 오늘 하루 만에 정말 갭상승 출발해서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고점은 지난 8월에 기록했던 2550선 부근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2510선 라인대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정도의 상승권 730선 딱 맞춰놓으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는 2480, 코스닥은 730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는 3.28%의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하루 만에 23포인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60일 이동평균선을 바로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상승을 만들어내는 투자 주체들도 궁금하시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거래소 매수 규모가 250억 그리고 기관도 엇비슷하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만 매도 나타납니다. 440억 정도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보여주면서 어제의 정반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다만 외국인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42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280억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5억 원으로 제한적인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느냐, 물량을 개인한테 밀어내면서 올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앞서서 또 마켓 시그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또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 중심으로 매수가 더 많아서요. 전체적으로 271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네요. 200억 정도 코스닥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업종 상승입니다. 지수가 강력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소외되는 쪽 없이 골고루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강한 쪽 서비스업 섹터입니다. 업종 지수가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소갈이 하셨던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종목, 그리고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NC소프트, 그리고 역시 소카도 실적 모멘텀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서비스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증권입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전기전자 순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3에서 5%로 업종별 탄력도 그동안의 이 흐름과는 상당히 좀 다른 오늘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3에서 5% 업종 지수가 이런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는 말할 것도 없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어제 60만 원권 넘어서면서 신고가 갔었죠. 오늘장에서 그동안에 에너지를 많이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3%의 갭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5%나 오르네요. LG화학은 7%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띠면서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6% 정도의 강한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7%대. 모두 다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나 자동차가 다른 기술주 대비로는 탄력이 좀 약하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서요. 3에서 6% 정도의 상승권, 눈에 띄는 점은 게임주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장에서는요. 상승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2,300개 약간 넘는 종목이 상승세 타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100개 미만입니다. 현재는 82개 종목만이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운 급락이네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닷새 만에 상승으로 좀 전환되면서 1,370원대에서 거래 마쳤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28원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1,350원대 많이 보셨죠? 지금 1,349원입니다. 1,349원 20전을 기록하며 우리 증시 환시 모두 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두 분이 또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실 거예요. 1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그 IT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63,100원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박스권 고점이 62,700원, 800원대였는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갭으로. 그러니까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지금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이제 그 아랫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양봉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한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 다음 저항대는 6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65,000원이 넘어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68,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전개가 돼 있는데 65,000원까지는 지금 흐름상으로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IT 관련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의 장비주라든가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트라이를 좀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이제 시세가 좀 괜찮고 소재들 쪽도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좀 봐야 되겠죠. 솔브레인처럼 실적이 업황 관계없이 좋아질 걸로 좀 전망되는 이런 종목들 또 뭐 그동안에 포토마스크라든가 이쪽에 이제 신소재 쪽, 또 비메모리 쪽, 이런 쪽들은 훨씬 더 좀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IT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좀 올라갈 때는 이쪽에 반도체 장비주들 상당히 좀 밸류가 지금 멀티플이 낮아진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반등이 나온 듯 싶지만 아직도 낙폭과대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에로트베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점만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121선 머리 위에 지금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괜찮아지면은 이런 뭐 이평선들을 한 번씩 돌파들을 해주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는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봤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게임 업종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NC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NC소프트가 그래서 한 8% 정도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게임주들도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한 7% 넘게 상승. 전반적으로 다 막 강세입니다. 게임 업체들 실적이 펄어비스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고, 물론 일회성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은 괜찮은 실적이었어요. 뭐 NC소프트도 괜찮은 실적. 오늘 넷마블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펄어비스가 이제 빠진 거는 뭐 결국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고, 실적 베이스로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은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조금 몇몇 업체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신작 기대감, 뭐 실적도 최악 지나갔다 그러면은 주가는 조금 더 계속 지금 요즘 시장 분위기도 좋으니까 뭐 같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뭐 게임주 성장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 피해주도 뭐 이렇게 얘기도 많고, 최근에 뭐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진 것도 같이 영향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개발자는 이제는 좀 안 뽑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뭐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들 오늘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5%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21선 헤딩을 좀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21선 올라가게 되면은 한번 95,000원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수주를 많이 뺏기는 듯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캐퍼 자체가 지금 몇 년치를 수주를 미리 봐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뭐 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지 않고 그걸 계속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선사들 입장에서도 중국 쪽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지금 수주받은 게 물량이 엄청나다라는 뜻이고, 지금, 조선 쪽에는, 내년도부터 하나둘씩 뭐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조선 선사들도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자회주도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좀 올라오다가 피팅주들도 좀 성광밴드도 좀 쉬고 있고, 태광도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본행 쪽에도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 화인텍 같은 종목들 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좀 쉬고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반등을 노리면서 진입하기에 뭐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진중공업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지금 실적도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지금 전망이 돼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은 지금 쉬는 구간이 오히려 지금 타이밍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2차 전지 쪽 보고 있는데요. 역시 셀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제일 강합니다. 오늘도 뭐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뭐 삼성 SDI나 이런 쪽 뭐 오르긴 올라도 뭐 소폭 1% 중반대, 오늘 지수 상승 대비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소재 쪽을 좀 보면은 양극재 LNF가 이쪽이 지금 제일 강해요. LNF 7% 넘게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에코프로비엠은 그거 비해서 좀 못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응급재 쪽을 보면은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한 3% 정도, 나노 신소재도 3% 정도, 전해질, 첨보도 한 3% 정도, 동박, SKC는 뭐 한 1% 중반, 1% 후반, 2%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LNF가 제일 강한 거는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셀업체들은 결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계속적으로 강세인데, 이거를 지금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인데,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 지금. 차라리 그냥 소재 쪽을 조금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갈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반등에 7%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일단은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 테슬라가 뭐 어느 정도, 테슬라 전기차 업체나 미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셀업체 LG 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도 두루두루 봤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네, 애플 관련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애플이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애플이 이제는 바닥 잡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LG 이노텍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닥 흐름을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좀 모은 상태입니다. LG 이노텍은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뭐 전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과도 또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AR, VR 기기 쪽으로도 LG 이노텍이 지금 미국의 4개 업체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지금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적은 계속 이어갈 거고, LG노텍은 어찌 보면 탄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BH 쪽도 요즘에 많이 빠져 있지만은, 지금 뭐 4분기는 살짝 조금 분기 대비해서 감익이 좀 예상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4분기는 원래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뭐 여러 가지 것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이고, 내년도에도 증익이 지금 예상되는 유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BH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무선 충전 사업 쪽으로도, 지금 이제 진출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자화전자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자화전자는 3분기 때 적자 전환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년부터 자화전자도, 지금 OIS를, 애플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자화전자를 이제 거부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삼성전자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자화전자 쪽 물량을 지금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괜찮을 걸로 보기 때문에, 요 세 종목, 저는 그 애플 관련주 그럼 요 세 종목만 봅니다. 다른 예전에 ITM 반도체나 더구전자 쪽은 저는 제외를 좀 하고 있어요. 그쪽은 모멘텀으로 움직인다 보고 있고요. 요 세 종목은 지금 낙폭과대 구간이라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 또 내년 1분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관련된 종목, 자화전자, LG노텍, 그리고 BH까지 이렇게 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얘기해 주시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뭐 더 볼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두 분의 시각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 게임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봐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반도체주들 그리고 애플 관련된 종목도 봤고, 또 조선 기자재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오늘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상승 탄력이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을 텐데요. 지금은 3% 약간 못 미치는 탄력 일단은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흐름을 좀 탄 건지, 그리고 또 갭상승하는 날은 약간 이 갭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급이랑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부터 봐주시죠. 예, 오늘 이제 뭐 갭으로 떴기 때문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가가 지금 2.69%가 떴는데 많이 뜬 거예요. 물론 미국 시장 올라간 거 생각을 해봐도 지금 사실 좀 많이 떴다. 그거에 뭐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근래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많이 좀 반등했던 걸 생각하면은 많이 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봉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오늘 시가 뜨면은 좀 음봉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 이제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1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61선 돌파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당장 뭐 오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다우보다 조금 느렸기 때문에 나스닥 쪽으로 이제 좀 끌어올리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 지금 이 정도나 빠졌으면은 이제는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도 이제 큰 부담이 없을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도 연속적일 걸로 지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시장은 제가 그 S&P 500 기준으로 4,050과 4,300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4,300까지 간다면은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게 얼마가 되냐면은 2,550 정도까지예요. 8월 고점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은 어디 정도까지 냐면은 820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뭐 연말 증시에 대해 가지고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많이 떠서 오늘 밤에 혹시 미국 시장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조정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오후에 조금 뭐 상승폭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 반등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는 오늘 이제 뭐 신규 전문가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수급을 좀 보면은 연기금이 오전서부터 강하게 뭐 1,000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인이 계속 사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좀 동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개인만 팔고 있고 여전히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무조건 2,550은 한번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그리고 랠리는 결국에는 뭐 길면은 뭐 내년 초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고 연말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입장입니다. 역시 뭐 종목 싸움 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오늘 너무 이제 떠서 뭐 강하게 상승했는데 조금 오히려 장중 조정이라든가 좀 하루 정도 조정 나오면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민감 뭐 산업재 소재 이쪽보다 그동안 많이 밀렸던 플랫폼 게임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이 탄력 상당히 좋네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그룹 이쪽 탄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14%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카카오뱅크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만듭니다. 12% 정도까지 오름세, 카카오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거의 지금 8% 정도 올라서요. 19만 원 선까지는 일단은 왔습니다. 이제 20만 원 선까지도 에너지가 있을까, 그 이상을 또 볼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게임주들입니다. 크래프톤이 지금 8%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앞서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NC소프트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이 종목이 한 10% 정도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양봉의 고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NC소프트고요. 여기서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다른 게임주들까지 일제히 환호합니다. 그리고 엔터도 한번 볼까요? 엔터 쪽에 하이브가 지금 6% 정도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SM이라든지 JYP 이쪽에서도 오늘장 흐름, 시장 흐름 대비로도 확실히 콘텐츠 쪽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에 뭐 광범위하면 나눠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예, 일단 뭐 게임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이후에 게임주들 반등이 나올 거다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NC소프트 실적이 뭐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게임 전체 분위기를 미리 좀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NC소프트가 가격 매력이 있다. 또 펄어비스도 저는 가격 매력이 있다. 막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펄어비스는 물론 신장 모멘텀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진 못할 거지만 신장 모멘텀이 지연된 거지 이게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신작 관련된 일정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일단 펄어비스도 상당히 좀 빠르게 갈 수 있다 보고 있고 NC소프트는 이제 미리 좀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NC소프트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준다면은 다른 종목들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컴투스 쪽도 신작이 좀 지연이 됐는데 이쪽도 신작이 나올 거고 안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메이드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위믹스가 어제 거래소연합 측에서 일단 보류한 것 같아요. 어제 결정을 안 하고. 근데 보류란 뜻은 일단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근래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걸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고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기대감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끌어준다면은 P2E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소형주들도 이제 좋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좋을 거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난 종목들은 실적 발표 좀 기다리셨다가 실적 발표 안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신다든가
아니면 리포트가 신규 어떤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 섞인 리포트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NC소프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NC소프트가 지금 500일선 살짝 아래쪽인 6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게임주는 연말 연시 때 섹터 중에서 좀 볼만한 섹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원전 전문가님은 플랫폼 쪽 봐주세요. 네, 오늘 전체적인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전부 강하고, 그런데 계속 반등 구간이죠.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55,000원까지는 반등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거 넘어섰습니다. 지수가 안정되고 지수가 상승하면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뒤늦게 움직이는 건데, 결국에는 반도체가 하고 2차 전지 이쪽을 선두로 인해서 뒤늦게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시도하는 모습, 며칠 동안. 그렇게 본다면 같이 어느 정도는 좀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미국 플랫폼주들 상당히 안 좋았어요. 메타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다 안 좋았는데, 드디어 이제 좀 미국 시장이 좀 지수상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빅테크 주식들 위주로도 그러면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국내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역시 같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 오늘 2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역시 계속적으로 지수 상승하면은 같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전문가님 엔터 쪽 봐주세요. 예, 엔터 쪽에는 지금 이제 JYP 쪽에는 이제 괜찮은 걸로 좀 나오는데, 이제 YG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일 YG의 지금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 블랙핑크 쪽에 이제 재계약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3분기 때 실적에 공연 실적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4분기, 1분기 때는 공연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 공연 실적과 관련해서는 3, 4가 동일합니다.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제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YG 엔터가 이번에 그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잡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JYP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박스권 이상은 해줄 종목들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다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제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도 나올 거기 때문에 엔터 쪽에는 지금 오히려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기도 했고, 오늘이 또 소비의 날이니만큼 광군제 디데이니만큼 이쪽 보겠습니다. 특히 먼저 좀 움직임을 나타낸 종목이 어제 FNF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상당히 좀 무겁고, 또 이쪽 섹터 내에서의 종목군들도 그랬는데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지금 MLB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 실적 베이스로 올라서 더욱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FNF 홀딩스는 오늘도 22%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FNF는 그만큼 보여주진 않네요. 이 종목은 오늘은 한 3%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화장품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으로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상승 탄력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7% 정도의 오름세, LG생활건강도 6% 정도,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 OEM, ODM 하는 쪽도 한 4% 정도의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한데, 최원주 전문가님, 그동안 선반영되면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조금씩 오를 때는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일단은 오늘 지수가 워낙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20% 넘고 30% 가까이 상한가 부분에 가면은 조금 너무 반영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지수 상승 대비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것도 있으니까 이 정도 상승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차트 아모레퍼시픽 잠시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요즘 차트가 다 이렇게 비슷한데, 5일선 위로 대부분 이렇게 5일선 따라가면서 상승하고, 근데 이게 화장품 업종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옛 영화를 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예전에 많이 진출하지 못했을 때는
국내 업체들이 좀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 상승 대비 어느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런 시너지는 또 같이 묶여서 상승하면은 저는 그렇게 큰 퍼포먼스는 그 이후에는 조금 제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힘든 만한 영역으로 보시네요. 그리고 IT 섹터가 전반으로 좀 올라가지고요. 이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신경 전문가님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이 반도체 종목군들 봐주셨는데 반도체가 뭐 장비도 지금 뭐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오르고 또 소재 섹터도 강세 움직임 나타낸 데다가 얼마 전에 이 포토마스크 쇼티지 부분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뭐 FNS 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PCB 쪽 그리고 휴대폰 부품 sek터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지고 IT 섹터 가운데서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좀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구수 전문가님? 섹터별로 우선순위를 잡기보다는 일단 종목별로 지금 이제 사실 그 IT 섹터 투자가 용이한 부분이 뭐냐면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 성장이 있을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4분기와 1분기 때는 실적 성장이 좀 더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목별로 일단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섹터별로 이제 굳이 본다면은 저는 이제 비메모리나 후공정 쪽을 여전히 1위로 좀 보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뭐 올라가게 되면 제일 탄력이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후공정 다음에는 소재 쪽을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장비 쪽 이렇게 순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DDR5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올해보다 내년도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종목들 찾을 수 있겠고, FPCB 쪽은 사실은 저는 이제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업황 고점은 찍었다고 보이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예,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이제 성장 지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기 때문에 PCB, FPCB 쪽은 반등 정도 노리는 전략이 좋겠고, 제일 이제 많이 계속해가지고 좀 시장 한번 올라가면 다시 신고가를 낼 만한 쪽은 저는 후공정 쪽이나 비메모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